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증상도 없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오늘도 멀쩡히 출근했는데 그런데 피 한 방울 뽑았더니 결과지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암 신호 감지, 3기 진행 전 개입 권고. 충격적이게도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상태일까요? 통계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국내 암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이 기 이후에 발견됩니다. 그때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뿌리를 내리고 한참 자란 다음이에요. 치료가 가능은 하지만 생존율이 뚝 꺾이는 타이밍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암은 초기엔 아무 신호를 안 보냅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고 기침이 나지도 않아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쯤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암이 가진 가장 잔인한 특성이에요. 그런데 만약 증상이 생기기 2년 전, 3년 전에 혈액이 먼저 경보를 울릴 수 있다면요. 체열 한 번으로 50가지가 넘는 암을 동시에 스캔한다면요. 놀라운 건 이게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방대한 규모의 임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증이 진행된 실제 기술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기술을 들고 나타난 회사 이름이 그레일입니다. 직역하면 성배예요. 전설 속에서 예수의 피를 담았다는 바로 그 성배.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삼성이 여기에 1,600억 원을 꽂았습니다. 단순한 바이오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삼성이 반도체, 스마트폰을 넘어 인간의 몸 자체를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숨겨진 야망의 첫 번째 선전포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배 주식이 될 거다, 아니다, 독이 든 성배다. 지금 팽팽하게 붙어 있어요. 이 도박의 진짜 속사정,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금까지 암을 잡는 방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몸 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위를 훑고, CT로 폐를 찍고, MRI로 뇌를 스캔하고, 조직 검사는 아예 살을 뜯어내서 현미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전부 몸에 어떤 식으로든 칼을 대거나 기계를 들이밀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암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야 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폐암이 의심될 때 폐를 찍는 거지, 아무 증상 없는 사람 몸 전체를 매년 CT로 전부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비용이고 방사선 피폭 문제도 있으니까요. 결국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 액체 생검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포는 죽을 때 자기 DNA 조각을 혈관 안으로 흘려보내요. 암세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혈액 안에 암세포가 흘려보낸 DNA 조각이 떠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잡아내면 몸 어딘가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를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혈액 안에 떠도는 암세포 DNA가 얼마나 적은 줄 아세요? 전체 혈액 속 DNA 중에서 암세포 DNA가 차지하는 비율이 0.1%도 안 됩니다. 수영장 가득 채운 물에서 잉크 방울 한 방울을 찾아내는 난이도예요. 오랫동안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현실화가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벽을 허물어버린 게 AI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레일은 수십만 명 규모의 임상을 통해 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혈액 샘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AI에게 먹인 거예요. 암세포 DNA의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신호가 어떤 암과 연결되는지 AI가 수천만 개의 사례를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혈액 한 방울 안에서 50가지가 넘는 암의 신호를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 검사가 탄생한 겁니다. 그것도 기존 검진 방식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요. 췌장암, 난소암, 식도암처럼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될수록 생존율이 바닥을 치는 암들에서 특히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그 소리 없는 암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임상 축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AI는 데이터로 먹고 사는 생물이거든요. 현재 그레일이 확보한 임상 규모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쟁자들이 감히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해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암 임상은 돈이 많다고 바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인부터 환자 동의, 추적 관찰까지 최소 몇 년씩 걸리거든요. 돈 몇 조를 들이붓는다고 내일 당장 14만 명 분량의 데이터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레일은 이미 그 문을 잠가버린 상태인 겁니다.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문 앞에서 열쇠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 꼴이에요. 이게 삼성이 이 회사에 꽂힌 이유와 직결됩니다. 그레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하루 만에 12%가 치솟았다가 한 달 만에 46%가 바닥으로 꺼지고 다시 6달 기준으로 72%가 폭등하는 그야말로 극단의 변동성이에요.
심장 약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할 차트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여기에 뭉칫돈을 꽂은 이유가 주가 시세 차익이었을까요? 이 정도 변동성이면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삼성이 진짜 눈독 들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본 건 그 임상 뒤에 쌓인 진짜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 자산이 삼성이 이미 가진 것들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손목에 찬 워치가 착용자의 심박수, 혈중산소, 수면 패턴, 스트레스 지수를 24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레일의 혈액 유전체 분석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헬스 트래커가 아니라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전부터 위험 패턴을 추적하는 생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AI 칩을 구동하고 디바이스가 생체 정보를 긁어모으고 그레일의 분석이 그 안에서 암 신호를 뽑아내고 삼성 의료 네트워크가 처방을 내리는 구조요.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플랫폼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부 삼성 생태계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애플도 구글도 넘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 자체를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거죠. 1600억은 그 거대한 그림의 첫 번째 칸이었던 겁니다. 삼성만 이 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제약사, 빅테크, 보험사들이 액체 생검 시장으로 줄줄이 뛰어들고 있어요.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수십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 암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면 1기 환자를 수십 명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용 구조가 통째로 뒤집히는 거예요. 단순히 의료 기술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사건인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셈법이 달라집니다. 암 치료에 쏟아붓는 국가 의료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조기에 잡을수록 수술 범위가 줄고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 항암 치료 횟수도 줄어듭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는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각국 정부와 보험사가 눈독을 들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단순한 의료 기술이 아니라 수십조 원짜리 보험 비용 구조 자체를 흔드는 기술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 가장 먼저 올라타는 쪽이 누가 될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레일의 갤러리 검사를 받은 사람 수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고위험군 환자에게 먼저 권유하는 사례가 줄줄이 쌓이고 있어요. FDA 정식 승인이 나기 전인데도 처방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구조거든요. 그 경험치는 후발주자들이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에요. 선두가 뛰는 동안 뒤따라가는 쪽은 격차만 더 벌어지는 거죠. 이 흐름이 이어질수록 이 회사의 기술적 우위는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런데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반격도 거세지기 마련이거든요. 장밋빛 기대감이 시장을 뒤덮는 동안 의학계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이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단순한 기술 비판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짚어낸 거거든요. 그레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공격받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기술이 너무 앞서 나가서 생긴 문제예요. 도로가 완성되기도 전에 슈퍼카를 내놓은 격이거든요. 차 자체는 완벽한데 그 차를 받아낼 인프라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 공백 속에서 실제로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암 의심이라고 뜬 사람 중에서 진짜 암인 사람이 몇 %냐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그레일 검사에서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 100명 중 약 40명은 사실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오경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어느 날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결과지에 암신호 감지라고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일상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가족한테 말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속을 태우다가 결국 병원을 찾아갑니다. MRI 찍고 CT 찍고 조직검사 권유받고 2차 병원 가고 3차 병원 가고 그러다 몇 주 뒤에 이상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늘 하나 찾으려다 창고 전체를 쑥대밭으로 뒤집어 놓은 격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그 사람이 겪은 공포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이게 쌓이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의료 불신, 검진 기피, 심리적 트라우마, 오경보가 반복될수록 이 기술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환자를 위한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더 무섭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암 신호는 잡았는데 암 위치를 못 찾는 경우예요. 혈액 검사가 신호를 포착했다는 건 암세포가 어딘가에서 DNA를 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암이 너무 작으면 MRI로도 CT로도 눈에 안 잡힙니다.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한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혈액에서 암 신호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환자 입장에서는 몸속에 암을 품은 채로 그게 커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오히려 더 긴 공포의 시간을 만들어버리는 역설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환자는 얼마나 버텨야 할까요? 한 달이요? 세 달이요? 아니면 6달이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직장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고 가족과 밥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다시 검사해서 위치가 잡히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 보이면요. 그게 암이 없어진 건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지 구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기 발견이 항상 조기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발견과 치료 사이에 생기는 이 공백이 환자에게 심리적 지뢰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칼이 날아옵니다. 과잉 치료 논란이에요. 암은 전부 다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체 안에 악성 세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환자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임상적 의에 없는 암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평생 자라지 않고 그냥 있을 암이라는 뜻이에요. 전립선암의 일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70대 남성이 전립선에 암세포가 있어도 그걸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검사에서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했다면요. 수술 합병증, 요실금, 성기능 장애, 회복 기간 동안의 체력 저하, 병을 고치려다 멀쩡한 몸을 망가뜨린 꼴이 되는 겁니다. 1mm짜리 암세포 하나 건드리려다 폐의 20%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면 그 부작용이 원래 암보다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어요. 치료가 병보다 독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환자를 살리는 건지 아니면 겁만 잔뜩 먹인 채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건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과잉 치료 문제는 그레일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액체 생검이라는 기술 카테고리 전체가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이 논란이 최고조에 달할 때 결정적인 심판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 FDA예요. FDA는 그레일의 주력 제품 갤러리에 대해 처방전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정식 편입하려면 아직 대규모 추가 임상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사 없이 개인이 원해서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레일에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이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사받느냐에서 나오거든요.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순간 수백만 명이 매년 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험 혜택이 붙는 순간 가격 장벽도 무너지고요. 그런데 그 문이 잠겨 있으면 시장 규모가 수십 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이 검사를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됐을까요? 아직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려면 임상적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는데 바로 그 기준을 두고 FDA와 그레일 사이의 줄다리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FDA 발표 하나, 임상 결과 하나에 그레일 주가가 하루 만에 20%씩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 모두 그 문이 언제 열리느냐만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기도 전에 경쟁자들이 이미 무기를 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동안 경쟁자들이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루미나, 가던트 헬스, 파운데이션 메디슨, 전부 수조 원대 자본을 등에 업은 글로벌 바이오텍 강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일루미나가 한때 그레일을 80억 달러의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독점 금지를 이유로 가로막았고 결국 억지로 토해내야 했거든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레일의 기술과 임상 자산이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방증이에요. 10조 원을 쓰려 했다는 건 그 가치를 그렇게 봤다는 거고 규제 당국이 막았다는 건 그 독점이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저기 두려워하는 걸 보면 진짜 강자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추격자들이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독자 임상을 늘리고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더 싼 가격으로 검사를 공급하는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레일이 쌓아올린 데이터 해자가 영원히 안전한 성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이 난리통이 벌어지는 동안 삼성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삼성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레일을 둘러싼 논란이 터질 때마다 경쟁사들이 들썩일 때마다 삼성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 뒤에서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한 칼질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삼성은 그레일에 투자한 것과 동시에 바이오 관련 계열사와의 연계 구조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세 축이 그레일과 맞물리면 진단에서 치료까지 수직으로 통합된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그레일 하나를 두고 서로 으르렁대는 동안 삼성은 그레일을 부품 삼아 훨씬 더 큰 기계를 조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는 조각을 놓고 싸우는데 삼성은 판 자체를 바꾸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삼성의 방식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논란도, 규제 허들도, 경쟁사 추격도, 삼성은 이 모든 불확실성을 오히려 기회로 봤을 수 있거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완성되고 모두가 달려드는 순간엔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삼성이 이 도박에 베팅한 타이밍은 그레일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시점이에요. 주가가 출렁이고 의학계가 싸우고 규제가 안 풀려 있던 바로 그 순간. 냉정하게 보면 그 혼란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기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삼성이 민간 국정원 수준의 정보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은 이 기술이 완성되느냐보다 이 판에서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암 진단 기술은 어떤 형태로든 결국 완성됩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완성됐을 때 누구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느냐예요. 삼성은 그 자리를 미리 차지하러 간 거거든요. 경쟁사들이 지금 무슨 기술을 만드는지 보는 동안 삼성은 10년 뒤 판이 어디서 열릴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암 진단 기술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먼저 차지하는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는 냉혹한 플랫폼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손목 위 갤럭시 워치가 매일 24시간 심박수, 수면 패턴, 혈중 산소, 스트레스 지수를 긁어 모읍니다. 1년이면 수백만 개의 생체 데이터 포인트가 쌓여요. 거기에 그레일의 혈액 유전체 분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작은 기기는 단순한 스마트워치가 아닙니다. 몸이 이상 신호를 내보내기 전부터 위험 패턴을 미리 잡아내는 생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AI가 이상 징후를 탐지하면 삼성 서울병원으로 자동 예약이 들어가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치료제가 처방됩니다.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부 삼성 생태계 안에서 끝나는 구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애플은 아이폰을 팝니다. 구글은 검색 광고를 팝니다. 삼성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구독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나요? 삼성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이오 헬스 로드맵의 방향이 정확히 이쪽이에요. 물론 이 그림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레일의 오경보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FDA 국가 검진 편입이라는 관문도 통과해야 해요. 경쟁자들의 추격도 계속 따돌려야 하죠. 하나라도 어긋나면 삼성이 던진 1,600억 원은 그냥 연기로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삼성은 전 세계 80억 인구의 건강 데이터를 손안에 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의료라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공포를 플랫폼으로 장악하는 거거든요. 애플도 구글도 어떤 빅테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깊이로요. 신의 한 수가 될지 역대급 자충수로 기록될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이 도박만큼은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베팅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도박에 베팅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